2025년 2월 28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2월의 마지막 거래일, 현지 시간 오후 2시 25분이고요.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3%대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좀 혼자서 넋두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굳이 저는 여러분 주식이랑 결혼했어요 라는 허접한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이렇게 주식으로 갖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안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뛰고 있고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전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올라갈 때 흥분 금지, 빠질 때 공포스러운 마음 갖기 금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막 좋으면 청취자 혹은 시청자분들이 종목이나 업종을 막 리딩해주는 분들을 따라가게 되고, 지금처럼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저는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안정제 역할을 해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 주식방송을 보지 않으시잖아요. 마치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새날방송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진보 유튜브를 외면하셨던 것처럼, 물론 다시 돌아오셨지만 약간 그런 상황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상당히 공포스럽게 느껴지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진정제 역할, 안정제 역할을 해드릴 뿐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2월 27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하기 전에 왜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익히 올 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리는 돈다방 미쓰리 방송은 복습을 굉장히 잘하는 방송입니다. 복습을 하고 또 해서 미쓰리 나 오늘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 아시죠? 한 몇 년 들어보십시오. 예,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작년까지 가지 말고요. 올해 들어와서 미쓰리가 주례장창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떠들어대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미쓰리가 올해는요. 시황이 그렇게 바로 또렷하게 보이질 않네요. 작년에는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또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1월 2일 날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애플이 매도 보고서를 보면서 하락했잖아요. 그래? 그럼 올해는 애플은 안 되겠다. 다른 거 없냐?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를 좀 띄울 건데, 그리고 하반기에 대선 이슈가 있는데 애플은 좀 안 될 것 같고 딴 거 없냐? AI 대표될 만한 종목 엔비디아.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성장 기대감이 작년 상반기를 이끌었고 하반기에는 대선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작년에는 미쓰리가 정말 정확하게 연중 최저치를 바로 전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신기를 보일 정도로 시황이 또렷했는데 올해는 여러분 솔직히 조금 어렵네요.
작년 10월 달부터 경제 지표가 약간 뒤죽박죽 나온 것도 있고 거기에 트럼프 당선이라는 변수도 있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여러분들이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말 혹은 3월 달까지 제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올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자주 매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월 달 들어서 뭔가 팽팽한 그런 줄다림이 느껴졌다. 그게 뭐냐면 시장은 호재가 없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후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는 이유는 고용지표 잘 나온다고 하고 ISM, S&P 글로벌 그동안 눌려있던 제조업 PMI 지표가 올라가기도 하고 서비스업 PMI 지표는 여전히 기준선 50 이상에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점점 후퇴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트럼프 관세 이슈가 있는데 트럼프가 취임이 되면 바로 그냥 관세로 아작낼 것 같았던 거와는 달리 그런 공포감과는 달리 시간을 두고 트럼프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세지 않네. 약간 스무스하게 가려나 보다. 나이스하게 가려나 보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퍼지면서 뉴욕 증시가 방향성을 잃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냉정하게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에 호재가 없습니다. 라고 했죠. 특히 그 호재라는 거는요. 지금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안 좋았던 경제가 금리 인하로 막 풀리는 상황도 아니고 그동안 미국은 계속 경제가 좋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살아 있습니다만 그놈의 금리 인하조차 지금 후퇴되다 보니 시장은 의지할 게 없어요. 관세 정책 이거 생각보다 나이브해서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죠. 트럼프가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엿장수 맘대로 트럼프 자기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시간을 번 거지. 에이, 대통령 되고 보니까 내가 졸라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서 야 관세 전쟁 안 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냉정하게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인생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지루하게 옆으로만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언젠간 방향성을 잡을 거고 미쓰리가 예상컨대 그 방향성은 2월 중하순 혹은 늦어도 3월 초에 잡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속상하시겠지만 미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그 방향성이 위가 아니라 아래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 코스피가 2600포인트 이상 올라가니까 당장 주간 코스피 예상 밴드 2700포인트를 지르는 NH투자증권과 올해 코스피 3000 넘을 수 있다고 지르는 증권사들을 제가 개무시했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에서 한 얘기 모두 오늘 처음 한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거짓말 보태서 한 10번 정도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미쓰리가 시황을 잘 보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 주식시장이 빠질 거라는 미쓰리의 말을 믿긴 믿지만 그래도 정작 빠지니까 속상하더라. 이거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알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상이 맞으면 그 예상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치 않게 무엇을 밟은 게 아니라 정확한 경제지표의 해석과 보지 못하는
그런 악재 호재들까지 다 체크하면서 아주 섬세하고 면밀하고 정말 나노급의 예민함으로 시황을 쭉 읽다 보니까 나온 예상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되면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올해 여러분들께 자주 했던 얘기가 또 뭐냐면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물론 재작년, 작년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더더욱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까다로운 장이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미쓰리 언제 그러면 개인들이 매매하기 좋은 장이 돼? 미래세 펀드가 만들어진 2006년, 7년, 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있잖아요. 그냥 돈 주면 돈 넣고 주식 사면 다음날 눈 뜨면 바로 그냥 수익 나지는. 코로나 이후에 막 돈 풀면서 주식을 해야 될까? 그리고 돈 넣어서 주식 사면 다음날 무조건 돈 버는. 그래서 사람들이 단톡방이든 모임이든 나가면 다들 주식 얘기하는 그럴 때가 개인들이 주식하기 쉬운 장이고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3,000포인트가 쉽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저로서 3,000포인트 가면 좋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어느 정도 뭔가 정리하고 움직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지수대가 오겠죠.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하나 올해 여러분들께 해드린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딱 멈췄죠. 작년 8월 달에 뉴욕 증시와 따로국밥처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는 버벅거렸고 뉴욕 증시나 세계 증시는 막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계속 올라가주면 쟤네들은 더 올라가긴 하는데 너무 밸류에이션 즉 너무 비싸. 그런데 한국은 싸네? 그럼 한국 주식 살까? 이래서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버벅거려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막 치고 나가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마켓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결국 2월의 마지막 날 코스피가 무려 3% 넘게 빠지는 코스닥이 무려 3% 넘게 빠지는 이러한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은 공포스러움을 느끼시면 안 되고 저거 내가 듣는 돈다방 미쓰리에서 미쓰리가 짧은 시간을 따지더라도 2월 초부터 저런 얘기 했는데 나 그래서 그거 들어서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미쓰리 알고 있어도 막상 떨어지니까 겁이 나. 뭐가 겁이 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식시장에서 이 꼴 저 꼴 안 본 꼴이 없이 다 봤거든요. 제가 그랬죠? 저는 작전도 해봤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 증권 증시 칼렌더를 만든 발견했다기보다 제작한 그거를 만든 그 사부님과 제가 같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을 다 한 번씩 매매를 해봤던 사람이다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바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히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주가 하락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2월 말에 나 이렇게 좀 빠질 줄 알았어 라고 생각했다라면 그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황이 좀 보이네. 시황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 그러면 시황이 어떻게 될지 보이면 뭐가 가능하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살 때가 아닌가? 지금 더 물타기 해도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그게 보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미쓰리가 올해 굉장히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까다로운 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 미쓰리 함께 하시면 된다. 물론 제가 뭐 2배를 내드린다 절대 그러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 여러분 대신 모니터 앞에서 죽죽 앉아가지고 타이밍 오면 이제 매도하셔야 된다. 더 올라가면 여러분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 매도하는 그 가격이 당일 고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즐겁게 하시고 싶으시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안 하셔도 돼요.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기 때문에.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식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수다를 좀 많이 떨었는데요. 2월 27일 목요일 뉴욕 증시 후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하락 마감했고요. 다우지수가 0.45, S&P 500이 1.59, 나스닥이 2.78% 하락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전망 우려감, 그리고 관세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고점 우려 제가 말씀드렸고, 엔비디아의 뭐 바통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대신해서 올라갈 거다.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해드리면서 제가 테마주의 1등주, 2등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오전 중에 강세를 유지했으나 경기 하강 우려감으로 하락 전환했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체크해주는 경제지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2만 2천 명 증가해서 24만 2천 명입니다. 자, 기준선 30만 건이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가 올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머스크의 연방정부 조직 감축 영향으로 2개월 만에 최대치의 증가폭을 보였다. 자, 약간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번 주에는 머스크의 연방정부 조직 감축 영향 때문이야. 패스 이게 아니라 이 지표도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기억력이 좀 좋아서 미국 경제지표의 모든 경제지표가 머릿속 안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요. 이게 우하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월달 내구재 주문 전월 대비 3.1% 증가, 그리고 1월달 잠정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4.6% 하락했는데요. 76.6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자, 이슈 체크해보면 엔비디아 향후 이익 전망치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부각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8.5% 하락. 자, 경기 둔화 우려감에 관세 전쟁 우려가 합쳐졌다. 그리고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주가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경기 둔화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 고착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바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토닥토닥 해드렸고요. 희망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주식은 아마 뉴욕 증시는 더 빠질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모습, 나스닥이 먼저 다우지수보다 꺾이는 모습은 마치 테마주가 꺾이면서 1등주보다 2등주가 꺾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특히 종목이 밑에서 오랫동안 횡보해서 위로 가기 위해서 꿀렁꿀렁꿀렁꿀렁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반대로 위에서 막 올라가다가 나 이제 아래로 갈 거야 할 때 꿀렁꿀렁꿀렁 변동성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 종목별 혹은 경제지표별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잠정주택 판매가 70.6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리고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그 낙폭치가 2021년 8월 이후로 최대다. 이런 이야기 아마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또 2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도 뭐 한 달 낙폭으로 팬데믹 이후 최대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개인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위기, 아마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개되는 분위기에서 한 발만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리는 그 어떠한 전문가도 하지 못하는 증시를 반걸음 혹은 한 걸음 앞서가는 미쓰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트럼프는요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근 연준 위원들이 쫄아가지고 금리 인하 생각을 안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어제 방송에도 들으셨겠지만 최소 올해 2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여러분 하방을 열어놨습니다. 미쓰리는 하방을 열어놨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야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을 때 미쓰리가 여러분 이거는요 9월달에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관세전쟁 압박을 할 거고요. 증시는 관세전쟁 압박과 인플레 고착화 걱정으로 조금 더 하락하겠죠.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면 인플레 고착화 이야기는 좀 잦아들고 경기 둔화 이야기가 커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증시가 좋아져.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까다롭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황 보기도 까다롭고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겠죠. 단순히 매매하는 게 까다롭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 보여지는 참조하는 경제 지표나 이런 상황들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러한 하락은 여러분들은 돈다방 미쓰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자, 그런데 미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질 거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그럼 인플레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요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작년 연말쯤에 주식시장이 막 좋아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연다고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간다고 했죠. 소매 판매 지수 좋아진다고 했죠. 당장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주식이 어느 순간에 수익이 날 거라고 믿고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긁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그렇게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식시장은 경기 6개월 동안 선행한다? 그거는 다 안 맞는 소리라고. 옛날엔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맞지 않는 소리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절대로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목계 미쓰리가 시장을 지키고 있고요. 저는 대체 거래소 매매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좀 정신없이 바빴는데 하여튼 그것도 빨리 대응하고 그다음에 3월 달부터 정말 재미있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몸을 좀 열심히 잘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월 달 한 달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2월의 마지막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는 반등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기대해보죠.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